3회 3장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3회 2장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하나 코멘트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에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잖아요. 텍사스 대학의 어느 분교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 정력학 강의를 하고 계시는 교수가 계신데 그곳에 뭐 유튜브도 있고 강의록도 다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 잠깐 보다가 설명을 조금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장표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3장 2절에서 특정한 축에 대해 가지고 특정한 축, 여기 스피시픽 엑시스가 특정한 축이잖아요. 특정한 축에 대해서 힘에 의해서 생기는 모멘트를 구하는 것을 했는데요. 힘의 모멘트를 구하는 걸 했는데 왜 이런 것을 구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 예제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여기 들어가가지고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그럼 여기 타이어가 있으면 타이어에게 볼트가 있습니다. 볼트가 있는데 볼트를 풀려고 여기에 렌치라고 그러나요? 여기다가 이걸 꽂고 위에다가 힘을 주면은 이렇게 해서 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모멘트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O점에서의 모멘트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좌표가 X, 여기가 Y고 여기가 Z면은 O에서 이쪽 점 H점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D 코사인 세타잖아요. 여기가 거리가 D 코사인 세타의 마이너스 I 플러스 D 사인 세타의 J 방향입니다. 여기다가 크로스 힘을 곱하는 거잖아요. 힘은 지금 크기가 힘이 F고 방향이 K니까 여기다 크로스 F에 K를 곱하면은 지금 MO에 대한 모멘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모멘트가 지금 두 개가 생기죠. D 코사인 세타 F에다가 IK니까 IJK면은 방향이 반대니까요. 마이너스 J가 되고요. 그 다음에 JK면은 I죠. 그러니까 플러스 FD 사인 세타의 I가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모멘트가 생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마이너스니까요. I하고 K를 곱하면 IJK에서 하면은 마이너스 J가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네요. 이렇게 두 개의 모멘트가 생깁니다. 이 모멘트는 바로 이쪽 모멘트잖아요. 이 모멘트는 I 방향이니까는 이런 모멘트가 생깁니다. 따라서 지금 모멘트 두 개가 생기는데 우리가 지금 이 볼트를 풀 때 중요한 거는 바로 요거잖아요. 따라서 여기다가 특정 축이 Y축이잖아요. 여기서 Y축을 덧 프로덕트 하면은 여기 나옵니다. FD 코사인 세타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멘트니까는 특정한 축에 대해서 모멘트 오브 포스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3장 2절에 같은 거를 계산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식은 그냥 일단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상식 삼아 제가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차에 바퀴가 있잖아요. 바퀴가 있으면 차 바퀴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앞바퀴는 아마 볼트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돼 있을 겁니다. 내가 알기로 앞바퀴 뒷바퀴가 우리가 보통 오른나사로 해서 볼트가
볼트가 만들어지는데 오른손으로 해서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차 볼트가 이렇게 빠지게 돼 있는데 자동차의 앞바퀴는 그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이게 풀려버리기 때문에 아마 반대 방향으로 왼쪽 손으로 왼나사일 겁니다. 왼나사로 해가지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거는 참고 삼아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 모멘트 오브 포스 스피시픽 액시스라는 게 왜 우리가 이런 걸 구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3의 3장 하겠습니다. 우력과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력이라는 게 뭔지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자가 이렇게 쓰는데요. 짝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짝우, 페어로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수와 기수 아시죠? 우수가 뭐냐면 짝수, 기수가 홀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페어로 힘이 두 개가 페어로 있는 것을 우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번역책에서는 짝힘이라고 뭐 적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한자도 우리나라 말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우력이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자. 그러면은 지금 우력이라는 게 생기면 어떤 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이렇게 페어로 두 개가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 있는데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있는 힘이 두 개가 있으면은 모멘트가 발생한다라는 게 지금 이쪽 챕터의 이야기인데요.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요. 여기가 A점하고 B점이 있을 때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한쪽은 반대 방향으로 크기는 똑같고 반대 방향에 힘이 작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 O점에서부터 RA가 있고 RB가 있으면은 모멘트가 발생하는데 두 개의 힘에서 생기는 것은 RA에 의해서 생기는 모멘트와 RB에서 생기는 모멘트인데 힘이 마이너스 F입니다. 그러면은 RA 마이너스 RB의 크로스 F가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B에서 A로 가는 여기에 B에서 A로 가는 벡터가 되니까 여기 R이 됩니다. 따라서 R 크로스 F가 되고요. 이게 R하고 F하고 중간에 사이값이 세타가 되잖아요. 요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R의 사인 세타는 요거 직각이 되는 요 거리가 T가 됩니다. 요 높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F가 있고 마이너스 F가 있으면 요 사이의 거리 T에 해당되는 만큼의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힘이 B가 위치가 조금 바뀌더라도 바뀌면 RA하고 RB가 바뀌지만은 결국 세타가 있으면 두 사이의 사이각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력이라는 게 있으면은 두 개 사이에 우력이 있으면은 두 개 사이의 거리에 해당되는 만큼의 모멘트가 발생한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력의 모멘트에 대해서 조금 다른 거를 등가 우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모멘트가 원래는 R 크로스 F인데요. 그죠? O점에서 어떤 작용점까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배운 거는 힘이 이렇게 하나가 반대 방향이면은 당연히 중간점을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F하고 T에 해당되는 만큼의 모멘트가 생긴다. 직각 방향으로 생긴다는 거고 요걸 했었고요. 그러면은 FD하고 동일하게 다른 거 F1, D1이
있으면은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게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등가 우력이다. 이거를 등가 우력이라고 말로 표시를 합니다. 이게 교과서 그림 329고요. 여기가 뭐 지금 우리 교과서는 0.4m, 0.4m, 200N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일단 이 좌표계로 그냥 걸로 그대로 하죠. 파운드인데요. 이게 220 곱하기 6인치 파운드 곱하기 이거는 120이잖아요. 여기서 30하고 4면은 이것도 120이고, 근데 방향은 D고 F니까는 여기 직각 방향이니까 Y축 방향으로 모멘트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Y축 방향으로 모멘트가 생기는 거고요. 여기서도 Y축 방향으로 이렇게 모멘트가 생깁니다. 따라서 동일한 모멘트를 만들게 하기 때문에 요것은 등가 우력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미국의 대학 교수 강의록에서 잠깐 가져왔는데 요 그림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가령 사람이 이 큰 이런 게 은행문에서도 이런 게 많고 뭐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 같은 데서 있나요? 힘을 여기다 30N을 하고 여기 30N을 해서 요 사이의 거리가 0.4m면은 30 곱하기 0.4하면은 12Nm만큼의 모멘트가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요 안쪽을 잡고 한다면은 동일한 모멘트를 만들려면은 여기가 거리가 0.3이면은 40N을 해야지 동일한 모멘트를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 사람하고 등가다, 이퀴발렌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과서 123쪽 하겠습니다. 123쪽 교과서인데요. 꽤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단은 O점에 해당되는 모멘트를 구하면은 R 크로스 F잖아요. 그런데 이 O점에 해당되는 거에서 F하고 마이너스 F를 그려도 요 두 개가 서로 힘을 합치면 제로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요게 우력에 의해서 모멘트가 생기고요. 모멘트가 하나가 생기고, 그러면 남는 게 요거 하나가 남기 때문에 우력에 의한 모멘트하고 F하고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요게 등가가 됩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표시한 거랑 요렇게 표시한 거랑 두 개가 동일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리지드 바디잖아요. 전혀 디포메이션 같은 거를 하지 않는 바디입니다. 강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O점에 해당되는 거에서 이렇게 힘을 가했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의 모멘트가 작용하고 추가적으로 F가 있다라는 거하고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보면 O점에 해당되는 힘이 하나가 있다면 힘 자체를 평행 이동하고 그 사이에 모멘트가 하나 생기는 거하고 동일하다 라는 감각을 익히면 되는데요. 익혀야 되고요. 두 번째 그래프가 뭐냐면은 124쪽에 있는 겁니다. 124쪽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요거 설명을 잠깐 할게요. 위에 거하고 컨셉은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O-에 해당되는 O-에 해당되는 모멘트를 구한다는 것은 여기 힘이 여기 작용을 하면은 R- 크로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R 다시라는 거는 S 더하기 R, S 더하기 R의 크로스 F가 됩니다. 이게 모멘트 O 다시 해당되는 모멘트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풀면은 S에다가 F 플러스 R 크로스 F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M O점에서의 모멘트고 S 크로스 F하고 두 개의 합으로서 표시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이 나왔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요는 시스템 자체는 어떤 힘을 가해줬다는 것은 O점에 해당되는 것을 힘과 모멘트로 하면은 힘이 그대로 이동되고 그 사이에 우력이 하나가 발생하는 거하고 동일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옮기면은 MO 다시에 해당되는 우력이 발생하는데 그 차이는 이렇게 발생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개념들이 중요하고요. 요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볼 생각입니다. 이 감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앞으로 중간고사 시험을 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시험으로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